팬데믹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근무 형태 실험에 참여하게 됐죠. 바로 재택근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기업들이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이거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나 개인적인 의견 말고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데이터에 기반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스탠퍼드 대학의 니콜라스 블룸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세계 최고 경제학 술지 중 하나인 저널 오브 이코노믹 퍼스펙티브스 2024년 최신호에 발표한 따끈따끈한 논문 재택근무의 진화, The Evolution of Work from Home, 그 핵심 내용을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린 결론이라는 거죠. 과연 이 연구가 그려내는 여러분의 사무실, 그리고 우리의 일하는 방식의 미래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5가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미래의 근무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첫째, 그래서 새로운 기준, 뉴노멀은 뭐냐? 둘째, 모두가 걱정하는 생산성, 여기엔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셋째, 우리 도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넷째, 이 변화가 만든 그림자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미래의 사무실은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쇠입니다. 바로 새로운 표준이 된 하이브리드 근무. 이제 뭐 재택이냐 출근이냐 이런 논쟁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딱 보여주거든요. 결과를 보면요, 정말 명확합니다. 2023년 미국 데이터를 보니까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인 중에 무려 60%가 하이브리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완전 재택은 25%,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는 비율은 고작 15%에 불과했죠.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이브리드가 그냥 압도적인 대세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는 알겠는데 도대체 며칠이나 출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데이터는 딱 집어서 주 2일에서 3일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직원과 회사 양쪽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균형점이라는 거죠. 아니, 왜 이게 완벽한 타협안이냐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원 입장에서는요, 지긋지긋한 출퇴근 시간과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으니 워라밸이 좋아지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직원들 만족도가 올라가니까 좋은 인재들이 떠나질 않고 사무실 크기를 줄여서 어마어마한 임대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주일에 이틀, 사흘은 얼굴 보니까 협업도 하고 우리 회사만의 문화도 지킬 수 있는 정말 절묘한 지점인 거죠. 자,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됐다고 해도 사실 경영진들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 찜찜함이 남아있을 겁니다. 바로 생산성 문제죠. 아, 우리 직원들 집에서 정말 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이 질문, 데이터는 뭐라고 답할까요? 결과는요, 정말 많은 분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이브리드 근무는 평균적으로 생산성을 약 10%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향상시킵니다. 와, 이건 뭐 집에서는 일 안 될 거야 라는 고정관념을 그냥 박살내는 수준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플러스 10%라는 숫자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자, 보고서를 쓰거나 코딩처럼 혼자서 깊게 집중해야 하는 일 있죠? 이런 건 누가 방해 안 하는 집에서 하는 게 효율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막 아이디어를 내거나 신입사원들 가르쳐주고 또 우리 팀만의 끈끈한 분위기를 만드는 일, 이런 함께하는 일들은 확실히 약해져요. 바로 이게 똑똑한 기업들이 완전 재택이 아니라 굳이 하이브리드를 고집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이 거대한 변화는요, 우리 책상 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도시 전체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어요. 어디서 일하는가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도시의 지각 변동,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경제학자들이 이 현상에 아주 재밌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바로 도넛 효과입니다. 말 그대로 도넛을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의 심장부, 그러니까 중심 업무지구는 텅 비어서 구멍이 나고 그 주변의 주거지역, 즉 외곽지역은 오히려 사람들이 몰리면서 두툼한 빵 부분처럼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먼저 도넛의 구멍, 즉 도심을 한번 볼까요?
뉴욕 맨해튼, 샌프란시스코 시내 같은 곳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사무실은 텅텅 비어가고 점심시간에도 식당가가 예전 같지 않죠? 사람들이 시내로 안 나오니까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입도 당연히 뚝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이 도넛의 빵에 해당하는 외곽 지역, 우리로 치면 동네 상권은 완전히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 근처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동네 카페, 식당이 잘 되고 이웃끼리 교류도 늘어나죠. 말 그대로 도시의 경제 지도가 도심에서 우리 동네로 옮겨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재택근무라는 달콤한 열매가 안타깝게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어쩌면 이 변화가 낳는 가장 어두운 그림자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심각한 불평등 문제입니다. 이 연구는 재택근무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계급을 만들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바로 운 좋은 그룹과 운 없는 그룹이죠. 저처럼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고학력, 고소득 직장인들은 유연하게 일하는 혜택을 마음껏 누리지만 우리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현장 근로자들, 예를 들어 서비스직, 생산직, 의료직 같은 분들은 이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누구는 편하고 누구는 불편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 격차는 소득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살게 되면서 사회적인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정말 무거운 숙제가 던져진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변화의 끝에서 사무실이라는 공간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니, 데이터가 집중 업무는 집에서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해주는데 우리는 왜 굳이 그 힘든 출퇴근을 감수하고 사무실에 가야 하는 걸까요? 사무실은 이제 어떤 곳이 되어야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논문을 쓴 니콜라스 블룸 교수가 정말 파격적인 예측을 하나 내놓습니다. 들어보세요. 미래의 사무실은 마치 축제나 파티가 열리는 공간처럼 느껴질 것이다. 사무실의 진화 방향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1단계, 과거의 사무실은 각자 닭이 책상에 앉아서 조용히 일하는 공장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2단계, 만남과 협업, 그리고 우리 회사만의 문화를 나누는 허브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3단계는요,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가는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기업들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를 던져줍니다. 더 이상 직원들에게 출근해 라고 명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직원들의 출근을 설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점심을 공짜로 준다거나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특별 강연을 열거나 재밌는 팀빌딩 활동을 하는 것처럼요. 집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돈과 시간을 들여서 올 만한 가치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제 출근은 의무가 아니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결국 이 재택근무의 진화는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뿌리부터 바꾸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죠. 하이브리드라는 새로운 표준, 도넛 모양으로 변해버린 도시, 그리고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불평등 문제까지 우리는 지금 이 엄청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연구가 던진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의 일터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